부모님 무릎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관절 영양제 사드린 적 있으신가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한 통에 몇만 원씩 하는 그 제품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글루코사민을 가져다가 연골로 쓰지 않습니다. 연골을 만드는 세포는 포도당에서 직접 글루코사민을 만들어 쓰지, 위와 장을 통과해 들어온 알약 속 글루코사민을 원료로 쓰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국제 골관절염 연구학회 모두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골관절염 치료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들인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챙겨 먹는 영양제들이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근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노후 건노TV입니다. 영양제는 이름부터 영양이라는 좋은 단어가 붙어 있어서 무조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영양제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몸을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돈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영양제가 쓸모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지 그 경계선을 정확히 그어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글루코사민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재생이 거의 안 되는 조직이 몇 가지 있습니다. 뇌신경세포, 눈의 수정체, 그리고 관절 연골입니다. 이 세 가지는 태어날 때 부모에게 받은 걸 거의 그대로 평생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영양 공급과 세포 교체가 극도로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글루코사민을 열심히 먹어서 무릎 연골이 재생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재생이 잘 안 되는 조직에 재료만 던져주는 셈입니다. 심지어 그 재료조차 몸이 원래 쓰던 경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무릎이 아프신 부모님께 무언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자체는 소중합니다. 다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꼭 이 제품일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무너지는 영양제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콜라겐과 알부민입니다. 둘 다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먹은 단백질은 예외 없이 위에서 잘게 쪼개지고 소장에서 완전히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된 다음에야 흡수됩니다. 콜라겐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 콜라겐 상태 그대로 피부까지 이동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간질환 환자에게 알부민 주사를 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을 돌아다니며 여러 물질을 운반하는 중요한 단백질이지만 먹어서는 절대 그 형태 그대로 혈액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맥 주사로 직접 혈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 알약으로 파는 알부민 영양제는 표현을 조금 강하게 하자면 비싸게 산 계란보다 못한 아미노산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자로 잘게 쪼갠 콜라겐 펩타이드가 흡수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주장은 있지만 그것이 피부에 가서 다시 콜라겐으로 조립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오히려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평범한 식사, 특히 고기와 생선에 충분히 들어있고 여기에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C까지 챙기면 몸은 알아서 콜라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비타민 C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흔히 항산화 물질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두 성분의 진짜 역할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이고 비타민 E는 세포막과 신경 수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두 성분 모두 화학적으로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도 실제로 하지만 우리 몸이 급하게 필요할 때 딱 나서서 일하고 사라지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같은 전담 항산화 효소들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수용성이라는 이유로 많이 먹어도 몸에 해가 없으니 최대한 채워보자는 메가도스 요법이 20세기 초 서구권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일반인이 감기 예방 목적으로 고용량 비타민 C를 챙겨 먹어도 감기에 걸리는 빈도 자체는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걸린 감기의 지속기간이 성인은 8%, 아이는 14% 정도 짧아지는 효과는 확인됐고 마라톤이나 혹한훈련처럼 몸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감기,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유의미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의 이야기고 일상적으로 새끼를 챙겨 드시는 평범한 성인이라면 필요한 양을 훨씬 웃도는 비타민C가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갈 뿐입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눈꺼풀 떨림 얘기입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면 반사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마그네슘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 눈꺼풀 떨림 환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혈중 마그네슘 수치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두 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신 눈꺼풀 떨림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요인은 피로와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의 지배력이 약해지면 신경 신호가 살짝 끊기는 순간 근육이 혼자 흥분해서 파르르 떨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경근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눈이 떨리면 영양제를 찾기보다 눈 주변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하듯 지압해주시고 그날 밤 일찍 주무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마그네슘 스프레이를 피부에 뿌려서 흡수시킨다는 제품들도 여러 체계적 문홍구찰에서 마그네슘이 피부 장벽을 통과해
분유까지 도달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슘은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영양소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재료이면서 동시에 신경세포를 죽이거나 손상된 혈관을 메우는 응급처치용 물질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혈액 속 칼슘 농도는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폐경기를 지난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챙기는 게 사실상 기본 치료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히 권장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처럼 흔한 음식에 이미 충분히 들어있고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칼슘 보충제는 혈관, 벽에 쌓이는 석회화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결석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시금치나 견과류 같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장 속에서 옥살산과 결합해 오히려 흡수가 줄어들면서 결석 위험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식사와 상관없이 공복에 칼슘 보충제만 따로 먹는 습관이 결석 위험을 높이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메가3도 자주 오해받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대규모 임상시험들의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형 연구에서 오메가3를 매일 챙겨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심혈관 질환 발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메가3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메가3, 특히 DHA는 뇌와 신경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세포막의 유연성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치매를 예방해준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을 제때 청소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 오메가3가 이 청소 과정에 직접 관여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메가3는 생선이나 해조류를 잘 안 드시는 분,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께는 뇌 건강을 위해 챙길 만한 가치가 있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이나 치매 예방 목적으로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도 비슷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했을 때 노년기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춰준다는 결과는 미국 국립안연구소가 주도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황반변성이라는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이야기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봐서 생기는 일반적인 눈부심이나 눈, 피로에 루테인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아직 신뢰할 만한 대규모 연구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루테인은 이미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거나 그 위험이 높은 분들께는 의미 있는 선택이지만 그냥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다는 이유만으로 챙기신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더 자주 헷갈리시는 성분이 코엔자임 Q10, 타우린, L카르니틴 같은 에너지 대사 관련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실제로 우리 몸의 세포,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과 세포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고 음식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한 성인이 영양제로 따로 보충한다고 해서 몸속 에너지 생산이 더 활발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성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희귀, 유전 질환을 앓는 환자들처럼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다룬 영양제 대부분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채식을 하신다면 비타민 B12와 오메가3, 임신 중이시라면 엽산, 나이가 드셨거나 다이어트로 편식을 하신다면 종합 비타민, 폐경기를 지나셨다면 칼슘과 비타민 D,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꼭 챙기시되 그 외에 평범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부분의 영양제가 그야말로 비싼 소변이 되거나 심하면 아무 효과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알약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은 처음 보는 성분이 들어오면 일단 독성 물질로 인식하고 해독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많이 먹으면 간이 감당해야 할 해독 작업량이 갑자기 폭증하면서 간세포가 손상되고 심한 경우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을 드신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두통약과 영양제를 한꺼번에 챙겨 드시는 분들, 이 조합은 간에 이중 부담을 주는 셈이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피곤하고 몸이 처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에서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계속 쌓입니다. 이게 쌓일수록 졸음이 오는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잠깐 졸음을 밀어낼 뿐 쌓인 피로 물질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진짜로 이 피로 물질을 청소해주는 건 깊은 수면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뇌 속 공간이 평소보다 훨씬 넓어지면서 뇌 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사이를 씻어내리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간에 아데노신 같은 피로 물질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까지 함께 청소됩니다. 즉, 얕은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짧더라도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게 피로, 회복은 물론 장기적인 치매 예방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보통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 정도의 수면이면 충분한데 그보다 길게 자고도 계속 피곤하다면 수면의 질 자체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알림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에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산 제품이 있는가? 둘째, 그 성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조건, 그러니까 채식이나 임신, 폐경기, 편식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가? 셋째,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몇 알씩 챙겨 드시고 있지는 않은가? 이 3가지에 하나라도 걸리신다면 오늘 영상을 계기로 서랍 속 영양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글루코사민, 콜라겐, 알부민처럼 단백질 계열 영양제는 결국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타민C, 메가도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눈꺼풀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피로와 신경 노화의 신호이고, 칼슘과 오메가3, 루테인은 필요한 사람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영양제도 깊고 충분한 수면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영양제를 새로 사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성분이 정말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 번만 더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